이게 막 그냥 있어 보이려고 내가 쇼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나한테 해도 상관이 없어. 이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대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정신질환 환자분을 잘 치료해드리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5분 10분 진료해서 처방 내려주고 뭐 이러면 나도 더 많은 환자들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온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엄청 길게 환자의 서사를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이라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일단 나는 공황장애 환자에게 뭐 심장에 좋은 약, 우울증 환자에게 뭐 기분이 좋아지는 약 이런 거를 처방하지는 않아. 우울하니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수용체를 조절해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각성을 시켜주는 ADHD 약을 처방해주는 것은 그럼 이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고 또 이 약이 나중에 없을 때 세로토닌 도파민 수용체가 온전하게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환자 한 명과 우리 소울루션 치료를 받은 환자 한 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환자의 상태가 더 좋은지 나는 이 답을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임상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를 스스로 느끼고 있고 환자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명감을 좀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게 돼. 처음부터 어쨌든 사명감은 갖고 했고 이게 뭐 나도 솔직히 막 돈을 바라고 매출을 바랬으면 다이어트 특화를 했겠지.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제 뭐 좀 침추나 이쪽 하시는 분들도 나를 되게 탐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일을 하면 할수록 좀 사명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5차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할 만큼 여기저기 다 해보고 막 입원도 했던 분도 계시고 하는데 안 되셔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명감을 좀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게 돼. 잠깐 얘기해보면은 뭐 10년 넘게 뭐 항불안제, 항우울제 복용하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가 ADHD 약 먹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나는 원래 MBTI가 T 성향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좀 F 성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근데 물론 T 성향을 잘 유지해야 또 나도 냉철하게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람 자체를 구제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겨서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저번 주에 오신 환자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졸피뎀이라는 그 유명한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내가 이거 뭐 거짓말은 안 하고 한 달 만에 졸피뎀 용량을 반으로 감약을 하셨거든. 환자분도 신기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비슷한 사례나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 뭐 일단 우리 한의원은 이제 침구실이 없고 침으로 정신과 질환을 치료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뭐 나는 사실 아직 그쪽까지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침으로 정신과 질환을 치료한다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메이드데이에 있는 유명한 처방들 뭐 공진단이나 경옥고 뭐 이런 것을 사실 판매하고 있지 않거든. 침 치료나 공진단이 효과가 이렇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이제 근원적인 치료만을 이제 고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나는 좀 드는 생각이 공진단이 과연 이제 약일까 아니면 몸에 좋은 그런 보약일까. 이제 같은 증상이지만 병이 오게 된 원인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환자들에게 그냥 뭐 기가 허하시네요. 공진단 드시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공진단 드리는 게 과연 치료일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드 되어 있는 그런 공진단이나 경옥고를 판매하지는 않고 처방해드리진 않고 대신 한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단순히 정신과 특화 한의원 하나를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나도 사실 이제 이 의학 자체를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좀 많이 조급한 것도 사실이야. 물론 쉽지만은 않지. 일단 한의학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동료 선후배 한의사들조차도 우리 치료 매뉴얼을 잘 알지 못하고 의구심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증상만 듣고서 이제 해당 증상 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보약 개념의 약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향정신성 약물을 먹고도 치료가 안 돼서 동네 한의원을 갔는데 기치료를 한다거나 심장이 약하니까 심장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준다거나 뭐 뇌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한약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대중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겸허히 인정을 해야 되고, 욕을 나한테 해도 상관이 없어. 이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대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정신질환 환자분을 잘 치료해드리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한의학계에서 가장 이제 메이저 영역이 그런 근골격계 통증 치료 쪽이 제일 메이저 영역이고, 그래서 내 지인들도 내가 한의사 됐다, 개원했다 하니까 사람들 대부분 나 허리 아픈데, 뭐 어깨 아픈데, 침 좀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나도 그 일일이 설명하기 되게 좀 곤란할 때도 많았고, 내 선후배나 이제 동기들 중 대부분 이미 침구 치료나 추나 치료 하는 곳으로 많이 가 있고, 그렇게 개원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즘 다이어트 특화된 한의원으로도 많이 가고. 나는 입학 전부터 이렇게 정신질환을 목표로 초기부터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침이나 추나 치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메이저 영역이다 보니까 근골격계 치료하는 데서 따로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참관도 하고 잠깐 근무해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쨌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는 걸 목적이었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10월 10일 한의원 부천 본점에서 진료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를 많이 보게 되었지. 사실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에도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ADHD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미 치료를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뚜렷한 차도를 잘 보이지 못해서, 아니면 이제 정신과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삶이 망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지. 약간 추가로 말할 거는, 이제 사람들이 한의계도 이제 분과가 돼 있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데, 분과 돼 있고 전문의 제도도 있고, 근데 신경정신과도 전문의가 있는데,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그거를 다 얘기하면은 조금 부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어서, 나이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서양의학 그쪽 학계에서는 수련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환자도 각 과별로 이렇게 분배가 잘 돼 있는 거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대학교 아니면은 수련을 하는 한방병원에서도,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는 한방병원에서도 그런 환자 분배가 주로 다 근골격계 환자나 아니면은 중풍 이쪽에밖에 환자군이 없어서, 신경정신과 수련을 받기가 뭔가 조금, 내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환자들을 많이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10월 10일 한의원 부천점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전문의 제도는 하지 않고 따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 유학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때도 약간 좀 비과학적이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오히려 더 많았고, 특히나 나는 또 처음에 대학교 입학을 이과, 심지어 공대로 기계공학과로 처음에 입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AI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인문학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과를 완전 인문학으로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도 기초과학을 공부해보자, 이제 생화학이나 유기화학을 공부하고자 화학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인문학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어서 인류학까지 복수 전공을 하게 돼서 결국 복수 전공, 화학과 인류학과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이제 군복무 시절이었고,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할 시점쯤에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인종차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안장애 겪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안장애 약도 먹어봤고, 또 대학교 공부를 할 때 이제 미국 대학교 공부가 조금 학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ADHD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어봤고, 그런 걸 겪으면서 향전신성 약물의 부작용을 내가 몸으로 직접 겪어보고, 그거를 한의학으로 몇십 년 동안 치료하고 계신 아버지한테 이제 우연히 치료를 받게 돼서, 그 기회로 한의학으로 정신과를 치료하는 이인 거 사람들이 모르지만 강점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을 마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어. 이것도 알고 있지. 정말 잘 알고 있고, 나도 요즘에 계속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명함 주거나 이러면 한의원도 정신을 해? 처음 보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고,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한의원을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 치료, 침, 뜸 아니면 공진단 타러 가거나 다이어트 이 정도로 이제 인식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제 같은 한의사들도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잘 모르는 영역인 것 같아. 동료 한의사분들도 정신과가 한의학으로 치료가 되나 의구심 갖고 계시는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기엔 또 한의학 대표되는 몇 개가 체질, 뭐 기, 뭐 음양오행, 그리고 진맥 뭐 이런 것 등으로 어떻게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치료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물론 뭐 이런 걸로 치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한의사분들도 계시긴 하지. 그리고 내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정신질환을 완전히 제대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 생각하고, 대신 이제 나는 우리 10월 10일 한의원 고유 치유 브랜드인 소울루션 치료 매뉴얼을 적용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소울루션 치료 매뉴얼 같은 경우 진맥이나 진단기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서사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평균 약 30분 이상, 최대 거의 2시간 정도 걸려서 진료 본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환자하고 이제 긴 대화를 통해서 주로 진료를 하게 되거든. 뭐 이게 막 그냥 있어 보이려고 내가 쇼하는 것도 아니고, 진단기기도 쓸 수 있는데, 일단 진단기기는 이제 일반 정신과에서도 참고용이고, 사실 그 DSM이라는 그 스탠다드가 가장 정신과에서 정석으로 불리는 스탠다드인데, 그것조차도 이제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서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진단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진단법을 채택하고 있고, 나도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진단기기 쓰고, 아 이건 이렇습니다 해서 딱 체크해서 뭐 다른 것처럼 5분 10분 진료해서 처방 내려주고 뭐 이러면 나도 더 많은 환자들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온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엄청 이 길게 환자의 서사를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명의 환자에게 그저 그런 치료, 예를 들면은 그냥 몸에 좋다고 알려진 약을 주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지. 왜냐면 환자가 날 믿고 치료를 임했는데 치료 안 되면 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치료해야지 비로소 정신질환이 이제 근원적으로 치료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단순히 뭐 진맥을 보거나 뭐 기, 뭐 음양오행 뭐 이런 걸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서 이 증상만 없애주는 치료는 사실 나는 잘 모르겠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내가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치료법은 사실 나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물론 나도 모든 사람들을 완벽히 치료하지는 이제 못할 거 아니야?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냥 증상을 낮추는 치료가 아니라 이제 병이 오기 전에 삶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치료에는 웬만한 것보다 높은 치료율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내가 치료를 못할 것 같은 분들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냥 그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무슨 증상에 무슨 약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약, 무슨 약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환자 같은 경우 뭐 한의원에 가시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심장에 좋은 한약을 드시면 나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진행해 그런 환자분이 계셨는데, 뭐 물론 나도 신이 아니니까 모든 환자를 이제 치료할 수는 없을 거고, 나에게 치료가 안 된 이제 환자도 분명히 다른 곳에 가서 내 치료 매뉴얼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 일단 나는 공황장애 환자에게 뭐 심장에 좋은 약, 우울증 환자에게 뭐 기분이 좋아지는 약 이런 거를 처방하지는 않아. 사실 이런 치료 매뉴얼은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 치료하는 매뉴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우울하니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수용체를 조절해서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각성을 시켜주는 ADHD 약을 처방해주는 것은, 그럼 이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고, 또 이 약이 나중에 없을 때 세로토닌 도파민 수용체가 온전하게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일단 증상을 좀 완화를 시켜놓고 심리상담이나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정신과 치료 매뉴얼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요즘에는 항정신성 약물만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몸에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스스로 우울증을 이겨내고 불면증을 이겨내는 신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게 사람 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같은 불면증 환자여도 불면증이 오게 된 이유는 이제 각기 다르게 된,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날부터 억울하고 분해서 불면증이 오게 된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일을 당한 어떤 분은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 숨게 되고 걱정이 많고 그러다가 불면증이 오게 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처럼 이제 각기 다른 원인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대응 방식, 이것 또한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처럼 각각의 환자마다 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환자분
환자분들의 패턴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으로 내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 체질이랑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있어. 체질로 나누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원에서 특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이런 체질로 분류해서 이 체질을 개선하면은 정신질환도 나아지고 몸이 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절대 아니고, 대신 이제 우리의 소울루션 치료 매뉴얼은 아까도 말했듯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그 온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건 체질보다도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누적되어 있던 기저 감정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기저 감정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또 신체 증상이나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입체적으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되는 거지. 그것도 절대 아니지. 물론 나중에도 내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한의학이 무조건 뭐 현대의학보다 우수하다, 뭐 현대의학으로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조금 섣부른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거든. 하지만 이제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언젠가 이 약을 끊고도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 같은 증상이 없어질 것인지, 뭐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 케이스도 아마 많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안 되거나 평생 이 약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이제 소울루션 치료 매뉴얼은 반대로, 예전에도 내가 맹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정신성 약물처럼 먹자마자 막 5분, 10분 만에 불안감이 확 사라진다거나 조현병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거나 이런 약은 솔직히 난 없어. 이런 나도 인정하고, 하지만 이제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환자 한 명과 우리 소울루션 치료를 받은 환자 한 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환자의 상태가 더 좋은지 나는 이 답을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임상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를 스스로 느끼고 있고 환자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너무 내가 이 영상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이제 덧붙이고자 하는데,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현대의학, 한의학 모두 그 각각의 이제 장점,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 현대의학은 현대인들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아플 때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점에서 현 인류 사회 자체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건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의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난 120%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한의학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현대의학이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한의학이 잘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현대의학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에서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의학의 강점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자면, 원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매일 막 그런 한문으로 된 동의보감 이런 책만 읽고 막 음양오행, 동양철학 이런 것만 배운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 절대 이제 그렇지 않고, 물론 조금 뭐 교육 과정 중에 약간 구시대적인 것도 배우고 해서 현타가 올 때도 몇 번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그런 치료를 많이 가르치고, 학교마다 조금 커리큘럼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같은 이제 현대 기초의학도 그런 과목도 엄청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있거든.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는데, 그렇게 비교를 좀 하게 되면은 이제 현대의학은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을 따로 보는 심신이원론,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심신일원론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과, 수술, 뭐 응급의학, 감염병 뭐 이런 등등 분야에서 현대의학이 우수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정신과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보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뇌 호르몬을 조절하고 차단하고 과잉된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고, 이렇게 그래서 증상 완화는 빠르지만 어쨌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의학이 갖고 있는 그 이론 자체는 몸 전체가 어떻게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영역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면에서
이제 정신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나는 하는데, 요즘 이제 한의학계도 이러한 강점이 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세히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신과에 접근하는 많은 이제 한의사분들도 아직 이러한 강점을 많이 활용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